드디어 우리 강아지와 카페를 갈 수 있어. 2026년 3월 1일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이 공식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입니다. 허용이 오히려 금지를 낳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이 동물병원이냐며 반발합니다. 선진적 제도가 오히려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뉴스통이 K-팝 문화의 명암을 파헤쳐봅니다. 1장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약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펫산업 규모는 약 8조 원, 사료, 용품, 의료, 여행까지 확장되며 앞으로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고 여행하며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펫 동반 식당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29.5%입니다.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K-팝 문화는 이제 틈새가 아닌 주류입니다. 정부도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장 법 개정 식당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이런 흐름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카페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면 반려동물을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타벅스, 할리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도 펫 동반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장 업주에게 몰린 관리 책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지자체 지정, 입구 안내문 의무 부착, 테이블 간 충분한 거리 확보,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설치, 동반구역과 비동반구역 분리, 조리공간 접근 차단. 문제는 이 모든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장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거리,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장 예방접종 확인까지 업주목. 업주는 손님이 데려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구리갈매 DT점 직원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모든 손님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반려동물 이동 제한 관리, 매장 구조 기준 충족 등 사실상 관리자 역할까지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해야 하며 실제로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이 동물병원이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5장 현실은 비용과 갈등.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시설 변경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좌석 재배치, 동선 분리, 펫구역 설치, 관리 인력 증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울 마포구 한 카페 업주는 말합니다. 대형 매장은 가능하겠지만 작은 매장은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스타벅스처럼 50평 규모의 펫존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소형 카페와 식당은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 반려동물을 무서워하는 손님, 위생을 우려하는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등이 터졌습니다. 6장 실제로 벌어진 갈등. 실제로 반려견 문제로 손님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배우 이상아 씨가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서도 반려견 문제로 손님 간 분쟁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의 반려견이 다른 손님의 반려견을 물었고 이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밥을 못 먹겠다. 털이 날려서 불쾌하다. 위생이 걱정된다는 비반려인의 불만과 우리도 손님인데 왜 차별하냐? 반려동물도 가족이다는 반려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7장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규정. 문제는 규정을 위반하면 강한 처벌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 출입, 매장 이동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게다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들여보냈다가 적발되거나 손님이 데려온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입니다. 내가 손님 강아지까지 감시해야 하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힘든데 매장 안에서 강아지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어떻게 다 보냐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결국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장
결국 늘어나는 노펫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때문에 노펫존 선언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펫 동반 카페로 홍보하자라는 업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 부담, 비용 증가, 갈등 위험, 영업 정지 리스크 때문에 아예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출입 금지가 편하다.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비반려인 손님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한 카페 업주는 처음에는 펫프렌들리로 가려 했는데 규정을 보니 도저히 못하겠다. 노펫존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허용이 오히려 금지를 낳은 것입니다. K-펫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펫산업 8조 원 규모. K-펫 문화는 이제 주류입니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1일 반려동물 식당 출입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선진적 제도였습니다. 반려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주에게 모든 관리 책임이 집중됐습니다. 예방접종 확인, 시설 개조, 구역 분리, 이동 관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정지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결국 노펫존이 늘어났습니다. 허용이 오히려 금지를 낳았습니다. 선진적 제도가 오히려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K-펫 문화의 역설입니다. 제도는 선진적이었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K사회의 명암을 함께 지켜봐주세요.